한화 이글스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문동주, 김서현이 있지만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로 팀을 옮긴 사이드암 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사이드암 투수 25세 배민서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 다이노스에서 한화 이글스로 소속팀을 옮기며 불운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민서는 지난해 6월 상무에서 복무를 마치고 원 소속팀인 NC에 복귀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퓨처스 팀에서 캐치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날아온 파울 타구에 눈을 맞으며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불운이었고 부상으로 재활군에서 회복하는 동안 시즌이 종료되어 그해 7월 27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가 그의 마지막 실전 등판이 되었습니다. 배민서는 군 전역 후 힘든 시즌을 보낸 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 11월 22일에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가 3라운드 전체 13순위로 배민서를 지명하면서 그는 2019년부터 5년간 몸담았던 NC 다이노스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NC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부상으로 아쉽게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한화 이글스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24 시즌 목표로는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홀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첫 홀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경운중과 대구 상원고를 졸업한 우완 투수 배민서는 184cm의 키와 90kg의 체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위력적인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변화구 능력이 주요 강점으로 꼽히며 이러한 능력은 그를 프로야구에서 주목받게 만들었는데요. 배민서는 2019년 2차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7번으로 NC 다이노스에 지명되어 프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데뷔 시즌인 2019년 배민서는 1군에서 4경기에 출전하여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2020 시즌에는 13경기에 등판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평균 자책점 7.43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021 시즌에는 상당한 개선을 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총 32경기에 선발로 2회 나서며 1승을 거두고 평균 자책점 4.95를 기록하며 꾸준한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배민서 선수가 이처럼 인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NC 구단의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투수 육성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배민서 선수는 입단 초기보다 구속이 5km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이는 코칭 스태프가 일상적인 훈련 루틴 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결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라인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투구 메커니즘을 바이오메카닉스 기술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투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고급 훈련 프로그램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 야구 구단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3라운드에서 배민서를 선택하며 팀 내에서 필요로 했던 사이드암 투수 부문을 강화하고자 했는데요. 지난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배민서는 21경기에 등판하여 5승 2패, 평균 자책점 2.75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배민서의 최고 구속이 149km에 달하고 평균 구속도 143km로 사이드암 투수로서는 비교적 빠른 공을 던지는 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또한 배민서의 좌타자를 상대로 효과적인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불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강재민이 토미존 수술을 받고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팀 내에서 사이드암 투수의 부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배민서가 그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배민서 선수는 최고 구속 149km, 평균 144km를 기록하는 포심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삼고 있으며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 싱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투수입니다. 그의 포심 패스트볼은
투심 패스트볼처럼 우타자의 몸쪽으로 강하게 꺾이면서 들어가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각이 매우 날카로워 타자를 교란시키는데 효과적인데요. 또한 그의 투구 팔로우는 매우 빠르며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체격도 갖추고 있어 상대 타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배민선은 팔각도를 자신에게 더 편안한 사이드암 스타일에 가깝게 조정하고 투구 동작을 일관되게 유지하므로 자신의 투구에서 중요한 무브먼트의 장점을 극대화했는데요. 이러한 변경은 2021 시즌 동안 그의 우수한 성과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배민선은 이전에 팔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었는데 팔의 위치를 낮춘 폼으로 고정시키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일관되어져 밸런스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의 투구가 더욱 안정되고 정교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배민선은 새로운 팀 유니폼에 대해 아직은 적응 중이라 조금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팀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NC에서 처음 프로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경험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류진욱 형과 신민혁과의 친분이 깊었기에 그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지명을 받았을 때는 운동 중이었는데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배민서 선수는 한화 이글스로의 이적 소식을 듣고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화로의 이적을 알게 되었을 때 상무에서 같이 있었던 오동욱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한화에서는 상무 시절 함께했던 최인호도 있고 NC에서 함께 뛰었던 이명기 선배도 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인연들은 그가 새로운 팀에 적응하며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시즌 동안 기량 향상을 위해 배민선은 투구를 더욱 편안하게 하기 위해 팔각도를 약간 높였습니다. 배민서가 탁월하게 구사하는 체인지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한화 이글스는 배민서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의 체인지업은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화 이글스의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팀이 더 많은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